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가 세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귀가 장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 헌금 먼저 제안하셨습니까? 공천 헌금 1억 원 액수도 먼저. 1억 원 건넬 때 강선 의원과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오늘 대질 신문 응하실 걸까? 오늘 대질 조사는 거부하신 거예요?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아니면 남전 보좌관 측이 거부한 건가요? 그 돈은 강선우 의원한테 직접 건네신 건가요? 이 김경 시의원과 남모 씨가 동시에 경찰에 출석을 하면서 이른바 대질 조사가 이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나오면은 보통 이 대질 신문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적으로는 대질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대질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사자 측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 양 당사자 측에서 어느 측에서 여기 대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대질 조사가 좀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경에 남 씨 측에서 강선 의원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한 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김경 시의원은 그때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남 씨 측에서 구체적으로 1억이라는 액수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강선 의원과의 만남 일정 같은 것들도 조율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 씨 같은 경우에는 돈이 본인이 없는 사이에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이 오간 것은 남 씨와 김경 시 의원 간의 관계이지 본인은 알자마자 반환을 하라고 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났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돈을 어떤 형태로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세 명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대질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김경 시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본인의 진술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의미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초에는 김경 시의원이 그 금품 전달 사실을 완전히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체류 기간 중에 자술서를 제출해서 금품 전달 사실은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나왔던 얘기는 그 자리에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후에 반환받았다까지가 보도인데 이 진술 자체가 추측성 보도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 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황 본인이 어떤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을 하는 건지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금품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사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있었다는 사실은 공통되게 나오고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건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20일 출석하는 강선우 의원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김경 시 의원이 지금까지 어떤 진술을 했고 어디까지 사실 인정이 될지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은 김경 시의원과 남 씨가 처음 만났을 때 동석한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들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당 관계자들한테 보통 어떤 부분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초선 시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비례대표였었던 것이죠. 본인이 재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였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김경 시의원이 이 남 씨 보좌관을 만나게 된 것이 그동안에 둘이 알던 사이가 아니라 민주당 시당 관계자가 소개를 해주면서 함께 2021년 말에 만났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은 지금 그날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민주당 시당 관계자 2명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졌는지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천 헌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 자리에서도 나왔는지 앞으로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내일 강선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 의원과 김 씨 의원, 남모 씨의 3자 대질이 진행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뤄진다면 의혹 규명의 실마리가 좀 풀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3자 대질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말씀대로 대질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사건과 같이 유력한 피의자 3자 간에 완전히 진술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질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3자 대질이 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미 가장 유력한 증거인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의 녹취록이 존재합니다.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공천과 관련성이 어느 정도 그 녹취록만 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자 간 각각의 진술 중에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3자의 진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서 금품 수수 여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요. 최종적으로 강선우 의원이 어떤 진술을 하던 간에 경찰은 어느 정도 이 범죄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강 변호사님은 이 3자 대질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일단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대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에서는 탈당했습니다만 현직 의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대질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렸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나가게 된다면 본인의 어떠한 정치적인 생명에 있어서도 판결이라든지 기소가 되기 이전에 이미 좀 끝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강선우 의원 측에서 대질에 대해서는 아마도 강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20일에 조사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 3명에 있어서의 대질은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 날려보낸 무인기를 제작하고 운용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2명이 모두 윤석열 정부 당시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군경 합동조사 TF가 민간인 용의자를 조사를 했는데 변호사님, 이게 어떤 내용이 밝혀졌습니까? 일단은 이 관련해서는 2명이 있는데요. 30대 남성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시기에 근무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 명은 제작에 참여를 했고 또 한 명은 이 무인기를 날렸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2명은 서울의 한 사립대에서 항공우주학과 선후배로 알려져 있고 이 학교를 다니던 당시에도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인기 제작 업체를 만들어서 대표와 이사를 함께 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한 2020년경에 청년 관련 단체를 조직해서 거기에서도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무인기를 제작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2016년경에는 그 본인이 어떻게 보면 무인기 제작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했던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미 여주 쪽에서 무인기를 날리다가 한번 단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인기와 같은 기종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향후의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했다는 것이 주장으로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실하다는 근거를 경찰들이 찾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이 남성은요. 16일 조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부탁으로 무인기를 만들었을 뿐이고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북한의 우라늄 공장 방사선을 특정하려고 무인기를 날렸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남성의 주장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장 자체로서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보냈다는 무인기의 어떤 기술적 저기를 보면 방사능 측정이 실제 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그 시점에 이 둘이 관계를 고려했을 때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동기 자체도 사실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교묘하게도 둘은 대학 때부터의 계속 인연이 이어졌고 윤석열 정부에서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고 보수 대학생 단체를 만들거나 무인기 회사를 또 공동 설립했습니다. 뭐 다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같이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A씨 주장처럼 단순하게 B씨가 본인의 요청을 받고 무인기만 만들었다. 이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고요. 그렇다면 둘이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하게 정말 주장대로
그런 목적으로 방사능 측정 한번 해보고 싶어서 보냈다고 하면 항공법 위반 정도의 문제이지만 실제 지난 비상계엄 내란 시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일반 이적죄로 이미 기소돼 있습니다. 네. 혹시나 그 연장선상에서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합동수사단이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거에 두 사람이 일했던 무인기 업체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비용과 기술적인 내용 등은 이미 파악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이는 과거 인터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두 명이 같은 무인기 업체에서 있을 때 그 업체에는 대북 이사 C씨가 있었거든요. 네. 이분이 작년에 한 유튜브에도 나온 것이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냐면 무인기 한 대에 200만 원이 안 되고 개조하면 더 멀리도 날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파로 실시간 영상을 보내오는 것도 가능한데 확인하기로는 한 40km까지는 되더라. 이런 표현들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문제는 2022년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보고 이것이 진입할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대북이사가 작년 5월에 언론사의 인터뷰 과정에서 밝힌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조금 아까 무인기에 제작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번에 날리는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년 인터뷰를 보면은 진입할 만한 시장이라고 이미 대북 이 무인기 업체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떠한 우발적으로 보냈다기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두 사람이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면서 윤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을 볼 때 두 사람이 무인기 운영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향후 조사에서 어떤 점이 좀 더 규명돼야 될까요? 뭐 1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둘의 공모 여부일 겁니다. 단순하게 제작만 의뢰받고 제작을 했겠느냐. 둘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 목적, 무인기를 왜 보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만약 단순하게 방사능 측정은 현실적으로 가능 여부도 문제의 건의와 최근에 윤석열 정부부터 이어졌던 여러 가지 대북 관계의 상을 고려하면 북한을 자극하거나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그렇다면 수사에서는 실제 배후가 있는지까지도 살펴보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